한 주간 정치 현안 여야 입장에서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정치업 시간 오늘도 두 분 나오셨네요. 김성애 정치연구소 싱크와이 소장 장진영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두 분이 이렇게 모이신 건 참 오랜만이네요. 네. 예, 그런가요? 예, 오른쪽 격주. 주자가 계속 네. 바뀌었어요. 예. 예, 장 변호사님 붙박이로 계셨고 오늘 이제 진짜 선수들이 나왔습니다. 어디 가시지 마세요 좀. 네, 그러겠습니다. 워낙 바쁘십니다. 자, 방금 문정인 교수하고도 그 상당히 얘기 많이 나눴는데 이 한미 정상회담 소식 빼놓을 수가 없어요. 방금 뭐 대담 다 들으셨을 겁니다. 두 분 평가는 어떠실지 궁금하네요. 먼저 장 변호사님. 아니 뭐 김성애 소장 먼저 하시죠. 아 그래요? 예, 김 소장님. 예, 뭐 비속어를 쓰면 국격이 뿜뿜, 국뽕이 차오른다 이렇게 표현하겠습니다. 아, 참 뭐 엄청 감동 받으신 네. 것 같아요. 구체적으로 한번 눈물이 얘기해 줄줄 흐를 지경입니다. 예. 오, 반어법 같은데요? 아니 뭐 야. 실제로 그런데요. 구체적인 내용은 좀 이따 이제 하나씩 풀어가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총평이 아주 뭐 극찬이 나왔습니다. 장 변호사님은요? 저는 글쎄요. 이번에도 자화자찬 뭐 네. 이렇게 이 정도 총평을 먼저 하고 그럼 구체적으로 예. 얘기하시죠. 까칠까칠하십니다. 좋습니다. 이게 왜 그런지 한번 자 하나씩 짚어볼까요? 우선 가장 큰 성과가 뭐냐? 뭐 백신 대북 정책, 신산업 협력 강화, 미사일 지침 폐기 뭐 많습니다. 뭘로 꼽으시겠습니까, 김 소장님? 전 21세기는 이 바이러스 전쟁 시대인데 네. 거기에서 백신과 관련돼서 아시아 태평양에서 인도를 넘어서는 한국이 우방군이 됐다는 자체가 아주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해서요. 예. 백신 외교를 꼽고 싶습니다. 백신 동맹을 일본으로 뽑고 싶습니다. 백신 동맹 네. 예, 가장 큰 성과다. 어떻게 보세요, 장 변호사님? 저는 이제 저도 가장 크게 지적하고 싶은 분야가 바로 이제 백신 관련된 이슈인데요. 예. 이제 우리 국민들이 문재인 대통령의 방미에 대해서 가장 크게 기대했던 것도 바로 이제 백신인데, 예. 근데 이제 국민들이 기대했던 것은 이제 우리가 지금 백신 가뭄인데 예. 백신을 많이 확보해서 국민들이 이제 백신을 충분히 맞을 수 있도록 특히 이제 화이자 백신, 모더나 백신 이런 아스트라제네카가 아닌 그런 백신들을 많이 구해 오시기를 그렇게 예. 이제 기대했었을 거 아니에요. 음흠. 그런데 백신을 확보하기는 했는데 이제 그 장병들에게 줄 55만 명분. 예. 예요. 그러니까 일반 국민들하고 이제 관련이 일단 없어요. 예. 그다음에 이제 백신 허브 이런 얘기, 우리나라가 백신 허브가 됐다. 음흠.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백신 허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은 예. 백신 허브가 됐다는 거 하고 어. 우리 국민들이 그 백신의 수혜를 받느냐하고는 별개의 문제란 말이에요. 예? 삼성바이오에서 백신 모더나를 생산하는 것하고 예. 우리 국민들이 그거를 수혜를 입는 것하고 지금 구체적으로 연결고리가 나온 게 없어요. 예. 그러면 우리 국민들이 애초에 바랬던 것하고는 아직까지는 관련성이 없다. 물론 우리 기업이 그런 이제 허브가 되는 건 좋은 일이에요. 예. 그러나 우리 국민들이 바라고 있는 것하고는 거리가 있다. 예. 네. 이게 정확한 평가일 것 같아요. 저는 일단 아스트라제네카가 화이자와 뭔가 다르고 더 위험한 것처럼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좀 유감을 표명을 하고 이 방송 들으시는 분들이 그런 것으로 인해서 편견이 생기면 안 되는데 아스트라제네카는 나쁘고 화이자는 좋다는 공식 자체가 일단 저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다음에 지금 이제 백신 수합 얘기도 나오고 하는데 예. 일단 2021년 5월 3일 기준으로 해서 보건복지부 계획을 보면요. 도입 완료된 게 412만 회분이고요. 2분기 즉 6월 말까지죠. 아스트라제네카 723, 화이자가 500만. 그리고 코백스를 통해서 아스트라제네카와 화이자가 각 167만 30만이 들어오고 그다음에 3분기에까지 하면 누적 1억 회분이 도입이 되고 네. 4분기까지 1.9억 회분이 도입이 돼서 대한민국 국민이 3번 동안을 맞을 수 있는 백신이 들어오고 있거든요. 네. 들어오고 있고 지금까지 발표했던 통계가 틀렸던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2분기에만 벌써 1,832만 회분이 들어오는데 예. 국민의힘이 애써서 이 사실은 자꾸 얘기를 안 하시려고 하고 3분기면 9월 말까지 아닙니까? 9월 말까지 1억 회분이 돌아오면 예. 맞고 싶으신 분들은 다 맞는 상황이 충분히 펼쳐짐에도 불구하고 백신이 모자라는 것처럼 말씀하시는 건 지금 당장 이 삼성 바이오가 가져와서 병입을 언제부터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예. 그냥 지금 들어오는 물량으로도 충분히 백신 커버가 되는데 예. 왜 이 부분은 자꾸 의도적으로 무시를 하시는지 해서 지금 4분기까지 해서 1억 9,200만 회분의 도입이 약속되어 있고 5월 중순까지 한 번도
정부가 발표했던 수치가 틀린 적이 없다. 예. 이것을 반박하실 수 있으면 좋겠어요. 김성애 소장님은 굉장히 좋으시겠어요. 걱정이 없으셔서. 네. 그렇지만 지금 많은 우리 야당이 그러는 게 아니고요. 그러니까 불안감을 감으로 말고 감으로 말고 아니 얘기 수치로. 들어보세요. 네. 실제로 접종이 중단된 사례가 최근에 있었어요. 네? 네. 정부는 계속 접종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라고 얘기는 했지만 백신이 없어서 접종이 중단된 사례가 있었잖아요. 그렇죠. 여기 수량을 네? 맞추고 2차 부정하지 접종을 하는 못하시잖아요. 가운데서 일주일 정도 텀이 빈 건 네. 맞지만 어쨌든 네. 그런 중단 사태가 발생을 하고 네. 가장 중요한 것은 아스트라제네카가 뭐가 문제냐. 미국에서 아스트라제네카는 승인을 못 받은 백신이잖아요. 예? 그게 가장 큰 유럽에선 차이 받았는데. 아니에요. 유럽에서도 아스트라제네카 했다가 뭐 몇 개 나라에서는 이 접종 중단하겠다라고 발표가 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지금 영국에서 그러면 국민들은 그걸 보고 있는 국민들, 이 국민들 얘기할 때 영국 사람들은 다 아스트라제네카를 맞고 잘 지내고 있는데요. 자, 이제 뭐 우리나라에서도 부작용 말씀을 아스트라제네카가 하시면 예를 들어서 아니, 지금 구체적으로 지금 얘기하지 제가 마시고 의학적으로 한미 관계에 맞춰서 의학적으로는 제가 뭐라고 지금 뭐 전문성이 없어서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제가 그러니까 저는 안 하셔야 된다고 아니죠. 생각하거든요, 그게 정치인은. 아니죠.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팩트는 막연한 불안감을 조성하면 미국에서 안 된다는 아스트라제네카는 승인을 받지 못했다. 이게 팩트예요. 그 얘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우리나라 네. 식약청에서 승인을 했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 부족한가요? 자, 이 얘기는 저는 이렇게 그게 하게 부족한 이유를 지금 잘 이 모르겠습니다. 토론이 아스트라제네카 네네. 논쟁으로 빠지는 거는 그러니까 이제 저는 그래서 이게 아닙니다. 라디오를 들으시는 분들 계신데 어떤 예. 특정 백신에 대해서 불안감을 조성하는 것이 정치적으로는 뭐 유효타를 날릴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게 정말 예. 백신 정부에서는 그러지 않아야 된다고 이제 생각해요. 알겠습니다. 일반 국민들의 그런 정서고 민심이다라는 걸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네. 자, 불안감이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 또 정부가 계획을 발표하고 있는 것도 사실인 것 같습니다. 자, 이 부분은 청취자분들이 판단해 주실 것 같아요. 여기서 시간을 너무 끌었어요. 바로 국민의힘 당권 경쟁 소식으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그 신구 대결이다, 지역 대결이다 이렇게 나오는데 아무래도 신구 대결 쪽으로 지역 대결보다는 신구 대결 쪽으로 좀 넘어가는 거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이준석 적 최고위원 여론조사마다 지지율 1위 나오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돌풍 아닙니까? 정치권에서 이런 돌풍 본 지 꽤 오래됐어요. 자, 이런 이 최고위원의 인기 어떻게 봐야 될까요? 지난주에 제가 이준석 전 최고위원을 업어주고 싶다. 제가 그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굉장히 우리 당뿐만 아니고 예. 정치권에서 우리나라 정당 역사상 예. 이런 일은 아마 처음인 것 같은데요. 어허. 근데 그런 점에서 저는 굉장히 그리고 그 일이 제가 소속된 당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예. 저는 뭐 굉장히 다들 고마워해야 된다. 지금 그렇군요. 이준석 전 최고뿐만 아니라 이런 신진 세력들이 예. 용기를 가지고 이런 도전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굉장히 높이 평가를 해야 된다라고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예. 지금 다른 이제 중진들이 굉장히 긴장을 해야 되는 그런 이제 상황이 됐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이런 정치권의 건강한 긴장 관계 어허. 그리고 도전, 응전 이런 것들은 국민의힘을 굉장히 건강하게 만들 것이다 이렇게 예.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본선 결과까지 쭉 이어질 걸로 보십니까? 그런데 이제 그거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 예. 지금 발표되고 있는 것들은 이제 일반인을 상대로 한 여론조사이고요. 그렇습니다. 지금 전당대회에서 당 대표에 대한 투표권이 있는 것은 예. 당원들이에요. 아하. 당원이 70%죠. 예. 당원 상대로 조사하는 것이. 그런데 그렇습니다. 이제 우리 당의 그 주된 기반이 영남인데 영남의 당원들이 뭐 다들 아시다시피 상당히 이제 보수적이단 말이죠. 네. 그런 보수 표심이 음흠. 이렇게 쉽게 흔들리지는 않을 거다라는 게 또 일반적인 또 예측이기도 합니다. 네. 그래서 결과는 지금 여론조사하고는 상당히 좀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게 이런 돌풍이 예. 신진 세력들의 돌풍은 당에 활력소를 준다는 점에 상당히 의미가 있다 이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자, 우리 김 소장님, 민주당 당대표 선거할 때보다 지금 야당의 국민의힘 당대표 선거가 훨씬 흥행이 잘 되는 것 같아요. 이런 것들 보면 이런 돌풍 현상에 대해 좀 여당이 긴장해야 되지 않을까요? 예, 저는 뭐 국민의힘의 당원들이 더 대우각성을 했고 어허. 수도권에서 특히 서울 선거에서 이기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정권을 재탈환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고 그러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무엇이든 할 수 있다라는 마음을 먹었다는 것이 전 큰 변화를 만들었다고 생각을 하고요. 예. 이준석 씨가 뭐 당대표가 될지 여부는 제가 뭐 그 당이 아니라서 잘 모르겠지만 이분이 이렇게 지금 선전을 하고 있고 이 결과가 실제로 당대표로 이어지게 된다면 예. 그 국민들의 시선은 민주당으로 돌아가고 민주당 어떻게 개혁할 거냐는 질문을 던질 것이거든요. 예. 근데 너무나도 안타깝게도 민주당은 지금 소위 말하는 586 이상의 정치인들의 정치 이외에
후진 양성이라는 것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어허. 이준석 당대표라는 국민의힘 체제에 대해서 대항할 수 있는 마땅한 수단을 갖고 있지 못하게 될 거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 매우 긴장을 해야 되는 지점이고 이준석 후보의 당선 여부와 상관없이 민주당도 이 점에 대해서는 새로운 각오를 다져야 된다. 이렇게 좀 바람이 있는 것 자체만으로 해도 국민의힘으로서는 저는 아주 좋은 바람이라고 생각하고요. 예, 영남 지역 알겠습니다. 당을 탈피하는 좀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초반에 막 싸우시더니 갑자기 분위기가 좋아지는데 자 그럼 우리 김 소장님께 한 질문만 더 드리겠어요. 이번에 5.18 기념식에 이어 노무현 전 대통령 그 12주기 추도식에도 국민의힘 지도부가 참석했고요. 최근에 이 국민의힘 보면은 이 중도층 확장 행보가 눈에 띄면서 예전하고는 달라진 모습이 많아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단 김기현 의원이 기본적으로 그런 중도적인 입장 그리고 타협과 대화를 통해서 문제를 해결해 가려고 하는 그런 자세와 의지를 갖고 계신 분이라는 점에서 높이 평가를 하고요. 예. 이런 정치인들이 많이 나와서 대화와 타협하는 자세를 먼저 보여주면 예. 민주당이 당연히 따라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만들어질 거라고 봅니다. 그렇군요. 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쟁점이 없으니까 이렇게 질문으로 마무리지고요. 다른 질문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국민의힘 당권 주자들 사이에 윤석열 전 총장 합류가 또 하나의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이른바 당신보담 윤심이 이번 전당대회 중심이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어요. 어떻게 보십니까, 장 변호사님? 윤심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예. 그래도 뭐 조금씩 나오던데요. 그렇게 확인할 수 없다는 게 지금 가장 큰 답답함의 원인인 것 같은데. 네. 근데 뭐 어쨌든 간에 지금 그 후보들이 인터뷰를 할 때나 또는 후보들이 뭐 발언을 할 때 윤석열 전 총장에 대한 과의 인연이나 또는 윤석열 총장을 영입하겠다라는 뭐 이런 얘기들을 주로 이제 많이 하고 있죠. 네. 그래서 이제 그게 사실은 윤석열 총장이 지금 뭐 굉장히 그 범야권에서는 1등을 달리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큰 관심인 건 맞는데 예. 예, 이렇게 이제 그 당대표를 맡을 후보들이 예. 이렇게 경쟁적인 구애를 벌이는 모습을 연출하는 것이 어허. 이게 바람직하냐라는 어허. 점에서는 저는 비판할 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예, 당을 어떻게 바꿔갖고 윤석열 총장을 들어오게 하겠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게 그게 바람직한데 일단 정상적인 모습은 아닌 것이죠. 예. 예. 그런데 어떻게 해서 이걸 뭐 내가 인연이 있으니까 가서 모셔오겠다. 이거는 저는 당내에 있는 그 대권을 준비하는 분들에 대한 예의도 아니고요. 네. 또 공당의 그런 처신으로서 온당치 않은 것 같습니다. 네. 김 소장님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예를 들어서 이명박 대통령이 후보 시절에 당선됐던 이유는 내가 경제를 살리겠다라고 했고 국민들이 이명박이 만드는 세상에 대한 꿈을 꿨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문재인 네. 대통령도 마찬가지로 나라다운 나라 적폐청산의 그림을 그릴 수가 있었는데 당대표는 마땅히 당원들이 저 사람을 봤을 때 이 당이 어떻게 되겠구나 그림이 그려져야 되거든요. 예. 그런데 저는 윤석열을 데리고 올 수 있습니다. 저는 윤석열은 동향입니다. 저는 윤석열이랑 모험자 이런 얘기를 한다는 자체가 굉장히 창피한 거죠. 어허. 여기선 이준석 후보가 그런 얘기를 하는 거 제가 우연히 들은 적이 있는데 모든 후보들이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제가 준비를 잘하겠습니다. 예. 전 이 이상의 워딩이 필요 없다고 생각합니다. 윤석열의 들어오고 말고의 문제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어허. 국민의힘이 어떤 정당으로 갈 것인지에 대한 비전을 보여주고 그 비전에 대해서 당원들의 동의를 얻어서 그것으로 표를 얻을 생각을 하는 게 정상이고 윤석열을 데리고 올 수 있다는 말을 요즘 당원들이 그런 거 안 믿거든요. 예, 그런 얘기 하지 마시고 본인의 비전을 잘 얘기를 하는 게 좀 훨씬 유리하지 않겠나. 네. 자, 어쨌든 당내 대선 부자보다는 바깥에 있는 사람들이 주목받고 있는 참으로 특이한 현상인데요. 근데 여권에서는 윤 총장 때리기를 계속하고 있어요. 보니까 이낙연, 추미애, 정세균 이런 분들이 연일 그 검찰 개혁의 몸통은 윤석열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거는 뭡니까? 국민의힘에 아직 들어가신 분도 아니고 바깥에 있는데 굳이 이렇게 이게 일단은 그 누굴 때린다기보다는 사실은 이제 당내 경선에서 이겨야 되는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이제 이 민주당의 지지자는 여러 그룹으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그 중에서 제가 보기엔 한 25% 정도 되는 분들이 검찰개혁, 언론개혁 그리고 윤석열에 대한 이슈에 관심이 있는 분들이 있어요. 예. 그리고 이분들은 굉장히 열심히 투표를 하시고 어허. 이분들에게 어필을 하는 거죠. 이분들에게 내가 여러분들의 선택을 받는다면 이런 일을 하겠습니다라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건데 예. 그래서 저는 타이밍상 별로 맞지 않는다. 왜냐하면 이건 지금까지 내가 이렇게 해왔습니다로 증명할 성질의 문제이지 예. 지금부터 이렇게 하겠습니다. 특히나 검찰개혁 얘기를 지금 와서 새롭게 꺼내는 주자들은 조금 전에 국민의힘 당원들과 마찬가지인데
당원들이 그렇게 아무것도 안 보고 있는 분들이 아니거든요. 네. 지금까지 봐왔던 역사를 놓고 볼 것이기 때문에 본인의 걸맞은 옷을 입고 선거운동을 하시는 것이 더 유리하지 않을까. 윤석열 아하. 때리는 거 하나만으로는 전 표가 오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런데 그런 이유가 있는 것 같습니다. 검찰 개혁이 현재 진행형이거든요. 오늘도 검찰 그 조직 개편안이 또 말썽이 되고 뭐 검수완박이란 말이 또 등장하고 있어요. 이런 상황에서 자꾸 윤석열이 소환되는 이런 현상 어떻게 봐야 될까요? 저는 지금 여당에서 추진하고 있는 검찰 개혁이라는 게 아무런 실체도 없고 본인들에 대한 본인들의 뭐 세뇌에 가까운 네. 정신 승리 현상이다.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아이고. 지금 아무런 실체가 없어요. 검찰 개혁이 뭔지를 모르겠어요. 그냥 윤석열 찍어내기 또는 뭐 본인들한테 불리한 수사를 막는 것 이것이 검찰 개혁의 요체다. 지금 드러난 건 그거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그런데도 이제 윤석열 총장에 대해서 계속 찍어내기를 하는 것은 뭔가 다른 실제 적이 있었는데 적이 없어졌어요. 여당 입장에서는 윤석열이라는 적이 때리기 좋은 적이 있었는데 지금 밖으로 나가 계시잖아요. 그런데 이제 윤석열만한 좋은 타겟이 아직 발견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밖으로 나가버린 밖으로 나가버린 선수에 대해서 계속 지금 뒤통수 때리는 그런 이제 모습을 연출하고 있는데 저는 핀트도 안 맞고 효과도 없고 그럴 거라고 봅니다. 근데 또 이제 그 여당 입장에서는 또 그렇게 되는 원인을 또 하나가 제공하는 것이 이제 나경원 후보 같은 분이 윤석열 최재형 이런 분들은 야당의 자산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예, 뭐 김동연 전 총리도 그렇고 총리도 나오고 네, 여러 사람 호명이 돼요. 네, 그게 이제 우리 야당의 자산이다. 우리가 지킬 테니까 너희들 너무 그렇게 공격하지 말아라. 이렇게 이제 나오니까 여당에서는 이제 아마 그럴 이유가 또 생긴 것 같기도 해요. 자, 그러면 가만히 있는 윤석열을 사이에 두고 이렇게 여야가 각기 다른 이야기로 또 공방을 주고받아요. 그나저나 윤석열 총장 나오는 겁니까? 안 나오는 겁니까? 어떻게 보세요? 언제쯤 의사표명할까요? 별의 순간이 언제일까요? 참 답답하네요. 별의 순간이 이미 왔다 지고 있는 중인데 15% 지지율을 유지하면서 언젠가 좀 등장할 포인트를 찾는 것 같은데 너무 늦으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요. 뭐 국민의힘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11월 본선 펼쳐지기 전에 국민의힘 입당하셔서 정치를 하는 것이 가장 정상적인 행위겠죠. 아, 그렇군요. 어쨌든 당대표가 선출되고 지도부가 꾸려지고 그리고 이제 본격적인 논의가 아까 전에 야당의 자산 말씀하셨지만 야당이 얼마나 사람이 없으면 이 여당에 있는 사람들까지 데려다 하셔야 되느냐는 점에서 참 좀 안타깝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건 우리가 반성할 점입니다. 네, 이거 또 갑자기 분위기 좋아지네요. 마지막으로 청취자 질문 요거 좀 단답형으로 좀 답변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국민의힘 당대표 누가 될 것 같습니다. 청취자 냥냥이님이 물어보신 질문이거든요. 좀 찍어주시겠어요? 저는 주호영. 그렇습니까? 네. 예, 이유는? 영남을 중심으로 역시나 그 세력을 무시할 수 없을 거니까요. 아하, 결국은 영남당. 네. 3주 전에 관측이 저랬어요. 3주 전에. 네, 3주 전에. 조영 전 대표가 그 영남의 강력한 지지를 얻고 가장 유력하다. 그래서 당내에 사실은 많은 수의 정치인들이 그쪽 캠프로 합류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초선 또는 영선 돌풍이 일어나면서 조영 대표가 이제 여론조사에서 한 자릿수를 기록하는 일이 계속되고 있단 말입니다. 네. 그렇다 그러면은 이제 당원들도 아무리 영남의 당원들이라도 자기 표가 사표가 되는 거는 원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고민을 하는 것이고. 그래서 누가 될 거? 그렇다 그러면 저는 그 타협점으로서는 나경원 후보가 가장 전략적으로는 좋은 지점에 가 있는 거 아닌가. 알겠습니다. 여러 가지 어떤 관측이 있고 정치가 매달 지금 지형이 바뀌고 있기 때문에 이 문제에 있어가지고도 여기 토론 중에도 제가 느끼지만은 계속 변하고 있다는 느낌이 들어요. 맞습니다. 어쨌든지 간에 이 정치 당대표 선거 국민의힘 이후에 전개에 상당한 어떤 그 변화가 예상이 됩니다. 우리 내키 할까요? 예. 일단 컷오프 한 다음에 내기를 하시죠.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장진영 변호사, 김성혜 정치연구소 싱크와이 소장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